한국의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은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고 글로벌 방역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미국 정부와 외신에서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세계가 찬사를 보낸 한국 코로나 대응은 스페인 독감 때 생사를 가른 세인트루이스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5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에 미국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의 대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결과 필라델피아에서 1만 3천여 명이 사망했고 세인트루이스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스페인 독감 당시 세인트루이스 모델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민주사회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모범적인 국가라는 평가입니다. 1918년 가을 미국 필라델피아시는 수천 명의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갈 퍼레이드를 강행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준비 중인 병사들 사이에 인플루엔자가 퍼질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시민 20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참전 용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사흘 뒤 필라델피아 31개 병원 전 병상이 죽어가는 환자로 가득 찼습니다. 이른바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것입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퍼레이드가 열린 그 주의 마지막 날 스페인 독감으로 4,500명 이상의 필라델피아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시 당국은 도시를 봉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즈에 따르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최종 사망자 수는 이 도시에서만 12,500명이 넘었습니다. 1918년 9월 28일 미국 필라델피아시는 스페인 독감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준비 중인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가행진을 강행했습니다. 20만 명의 환송 인파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독감 사망자가 급증한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1,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웃 도시 세인트루이스에선 다른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첫 번째 독감 환자가 보고된 뒤 이틀 내 세인트루이스시는 학교와 운동장, 도서관, 법원,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도심 전차 탑승도 엄격히 제한됐고 20명 이상 모이는 회합이 금지됐습니다. 당시 세인트루이스시의 극단적 조치는 현재 전 세계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죠. 2007년 미 국립과학원회보에 따르면 당시 세인트루이스의 감염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필라델피아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감염 또는 사망 곡선 낮추기, 플래타닝 더 쿠브라는 개념은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대처하는 공중보건의 핵심입니다. 일단 바이러스를 봉쇄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 목표는 확산을 둔화시키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 발병이 줄어든다면 의료 체계는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어 사망자가 줄어듭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연구 개발자들이 백신을 개발할 시간을 벌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의 의사이자 전염병 예방 혁신연합 CPI 대표인 리처드 해쳇은 하지만 언제나 그 같은 과정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해쳇은 2007년 국립과학원회보의 공동집필자이기도 하죠. 그는 쿼츠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늘 보건당국의 신뢰를 받은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때엔 무시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스페인 독감을 재분석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보여준 해쳇에 논문을 포함해 여러 개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훗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염병 예방 가이드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해쳇은 모델링과 역사적 연구에서 얻은 핵심 교훈은 다수 개입 조치가 일찍, 즉 전체 인구의 1%가 감염되기 전 도입될수록 효과가 극대화되고 유지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감소합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이 치료를 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도 그 같은 경우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확진 환자의 19%만 심각한 증상을 드러냅니다. 무증상 또는 미미한 증상의 보균자들은 쉽사리, 노약자 등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옮깁니다. 해쳇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했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의 상황을 중국 우한이나 현재의 이란과 이탈리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아시아에서 퍼진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에서는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첫 사례가 발견된 뒤 수주가 지나서야 양국은 어쩔 수 없이 극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후베이성 주민 6천만 명을 격리했습니다. 또 나라 전체적으로 수억 명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가 6천만 국민의 공공집회와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 처음이죠. 미국에서 그 같은 제한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대형 공공집회 장소를 폐쇄했습니다. 또 뉴욕시 북쪽 유로시엘 내 봉쇄구역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건물을 방역하고 음식 등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쿼츠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강압적일 이유는 없다며 한국의 경우 현대판 세인트루이스 모델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을 강제 격리하거나 도시를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입학 연기와 공공집회 취소, 재택근무 확산 지원 등 정부 부처 간 합동 조치로 확진자 급증세가 꺾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회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선진 기술의 창조적 적용을 혼합해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